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이신 유승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 발의자이신 김순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의원입니다.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발의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출산 장려금의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과 출산 장려금의 중복 지원을 규정하여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 및 본문에서 출산 장려금의 명칭을 출산 축하금으로 개정하고 하였고 안 제4조 1항에서 둘째 영유아부터 넷째 영아 이상까지 출산 축하금의 지원 금액을 증액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 출산 축하금과 출산 지원금의 중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55호 평택시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 장려금을 출산 축하금으로 하는 명칭 변경과 지원 금액 증가 및 중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서 자녀의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평택보건소장께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보건소장 수달령입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위안번호 9-155호 평택시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접촉성 등 검토한 결과 접촉사항은 없으며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의 경우 학계 출산율이 1.04로 타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우리 정확히 출산 장려 지원금하고 출산 축하 지원금이라고 그 명칭을 바꿨는데 그 바꾸는 정확한 바꿈으로써의 뭐 시민들의 인식이 변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출산하시는 그 부모들에 대한 그런 그 개념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개념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때까지 그 2006년서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진 출산 장려가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첫 만남 이용권 그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순환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으로 한 겁니다. 네, 내용을 알겠고,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영아는 50만 원, 그 전에
둘째 영아 120만 원, 뭐 셋째 영아 300만 원, 넷째 영아 이상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셋째, 넷째, 둘째를 따지지 않고 이걸 좀 평균적으로 해서 뭐 300만 원이라든지 그렇게 한꺼번에 일단 영아가 출산을 하면 영아 지원금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첫째 아를 낳을 때 만약에 제가 판단하면 3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럼 둘째 아를 낳았을 때도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첫째에서부터 다섯째까지 영아까지 출산을 해서 지원금을 나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게 다 비슷한 가정에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영아는 50만 원, 둘째 영아는 100만 원. 물론 뭐 애를 보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첫째 육아일 때부터 과감히 금액을 올려서 지원을 해주고 막 여기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넷째 영아 이상일 때 약간 줄여버리면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요. 경기도 30일 기준을 비교하면은 그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거진 30만 원에서 50만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시군에 비교해보면 평균치를 따져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50만 원 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올해서부터는 1,000만 남 이용권 해갖고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돈을 많이 준다는 것보다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출산 축하금이잖아요. 네, 진짜 저는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각 국별로 부서별로 이런 기존의 출산 장려금이 중복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게 어디 부서에서 정비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최선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어느 일부 중복이 있을 소지들이 좀 다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나가는 거니까 제한이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효과적으로 어차피 큰 틀로 보게 되면 우리 평택시 예산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지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출산 축하금에 대한 명칭 바꾸는 것도 대찬성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감히 우리 좀 지원을 좀 더 확대, 너무 약하게 이번에 좀 올린 것 같은데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서 늘어나는 예산 부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중복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출산 그 장려금은 축하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단어마다 계속 이제 개정으로 올라오신 거고, 지금 첫째 영아 50만 원, 둘째 영아 120, 셋째 영아 300만 원, 넷째 영아 이상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거하고 중복되게 되면은 전체 1번부터 4번까지 금액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2년도에 우리가 3억 4,400만 원이 이제 지급되는데요. 2023년도에 우리가 예산안이 32억 2,200만 원인데요. 증가액이 한 7억 2,900만 원 정도 해갖고 39억 5,100만 원입니다. 39억 5,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출산 축하금으로 나가는 항목인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는 인구 감소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독려하고 그다음에 다 시군구에 비해서 이런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평택으로 오세요라는 이미지도 이제 저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셋째가 있는 가정이 혹시 파악이 좀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셋째 아이 지급한 게 248명에 4억 9,6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셋째 아이가 365명에 7억 3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겠습니다. 이 가상 예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매년 늘어나는 징계를 통계로 해서 내신 거예요? 예, 인구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임기 거. 여성 예, 예, 연령대 예, 이렇게 예, 보셔가지고 이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는 분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이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어떤 복지나 어떤 그 혜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택에 있어서 뒤지지 않고 앞서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홍보예요. 네, 맞습니다. 홍보가 잘 돼야지만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그래도 혹시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 플랜 짠 거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앞에서 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에서 그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전적으로 봤을 때 30만 원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 평택에도 첫 아이를 그렇게 조금 전에 지원을 개정하기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평택에서만큼은 좀 선제적으로 처음에 첫 아이지 둘째 아이부터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도권 밖에서 있었을 때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정말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라는 이제 그러한 그 공동체 그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첫째 아이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시기도 늦어짐에 따라서 첫 아이도 그 부부들이 원해도 본의 아니게 안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저희 평택에서 모범적으로 이 첫 아이 때는 정말 전폭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 이게 전년도 출생이 총계 인원이 3,767명인데 지원 금액은 뭐 이거는 저는 아예 저기에 따라서 틀리니까.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첫 만남 이용권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예, 202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예, 시행된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인원이 틀리죠? 3,515명하고 지금 이제 그 3,900 우리가 출생한 사람이 작년도에 3,916명인데 예. 지원은 3,667명이거든요. 근데 2월에서 해를 바뀌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년 6개월이 안 된 분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생아 수하고 신청 건수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여기 조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출생인하고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가, 일에 이제 1년이 되면은 신청할 수가 있는데 1년이 미달할 경우는 이제 1년 6개월 이후 신청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게 아니, 전부 다 지원했는데 1년 늦게 6개월. 신청하는 예.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예, 있습니다. 예.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원에게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좀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넷째 아이부터는 상당히 인원이 상당히 줄어요. 많이 줄고 하는데 획기적으로 평택시는 좀 다르게 지원 금액을 좀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저 장애인 경우에는 또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서 안양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저희 수준하고 첫째부터 뭐 비슷하게 나가는데 장애아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좀 또 우리 뭐 평택시 자립도나 여러 가지 봐서는 좀 이런 출생아에 대해서는 좀 지원 금액을 좀 높였으면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 6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7항 평택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수달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순경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1995년 제1기 계획의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중장기, 매 1년마다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2022년 9월에 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평택 시민 756명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별, 권역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보건소 TF팀 간담회 3회와 실무 작성팀 회의 2회를 실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8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감염병과 재난위기 발생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계획,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증가와 ICT 기술 활용,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고려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은 지역적 특성 등 일반적인 특성과 고혈압, 당뇨 등 걷기 신철률, 건강 수준, 시민 요구도, 지역 보건 체계와 자원과 영양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시민 요구도 조사는 전년도 10월 27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 권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례 배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56명을 포함한 온라인 선문조사 456명, 전화조사 300명, 총 756명을 조사하였습니다. 4페이지 연령별 건강 특성 및 요구도입니다. 20대 이하는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률이 높았고 30대, 40대 역시 우선순위는 정신적 어려움을, 50대 이상에서는 디지털 활용과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페이지 중점 추진 요구,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시민 요구도입니다. 중점 추진 요구,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시민 요구도를 보면 남부 지역은 정신건강 사업, 서부와 북부 지역은 심내혈관 질환 관리의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순위는 정신건강 지원, 2순위는 심내혈관 질환 관리, 3순위는 예방접종,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 실천 사업 순위입니다. 6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개선 과제 및 제8기 반영사항입니다. 제7기 계획에서는 나타난 주요 개선 과제로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별 대응 매뉴얼 정비와 방역체계 고도화,
북부와 서부 지역 응급의료 취약 지역 개선 대책, 시민 건강 정보 이해력 향상 프로그램, 취약계층 위기군 집중 프로그램,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추가 양성 확보 등이 도출되어 제8기에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수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 방향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민의 우선 요구도 사항과 제7기 계획의 주요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제도 및 인프라 정비, 건강 형평성 확보, 다분야 간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8페이지 추진 전략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100만 시대의 100세 건강 평택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개의 중점 전략, 9개의 중점 추진 과제와 21개의 세부 사업을 계획하였고 7개의 주요 성과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는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중보건지소와 고도보건지소 건립으로 지역 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과 민간 협력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위기 대응 통합 거버넌스 구축 운영으로 재난위기 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추진 전략으로 평생 건강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와 비만 예방관리 등 생애주기별 건강 수준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수준 개선과 건강 격차 감소를 도모하겠습니다. AI, IT, 모바일 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안심도시 구축입니다. 지역 자원의 다양한 분야를 연계 협력으로 건강관리 강화는 물론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건강관리와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사회 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 전략별 대표 성과 지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중점 전략에 따른 대표 성과 지표는 7개 지표로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감염병 현장 전문가 양성률과 법정 감염병 지원 신고율, 맞춤형 평생 건강 관리 체계 강화에 고혈압,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과 암 검진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안심도시 구축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5세 이상 등 건강 취약계층에 신규 등록 가구 적정 관리수와 인구 10만당 자살 사망률입니다. 10센파이지 기대 효과입니다. 계획서에는 2주간 주민 의견 수렴과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27일 평택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시 원안 가결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고견을 주시면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네, 이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말 의료개혁 보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 정말 잘 보고 받았습니다. 항상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조사량도 실은 그 샘플량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의료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 내용에도 시민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들었다는 얘기, 그 보고 내용은 있지만 그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데는 인원이 너무 적었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TF팀을 구성해더라도 꼭 전문가들만의 그 TF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TF를 꾸며서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보건의료계획 보고 정말 이번엔 잘 들었고요. 이 보고한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하고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최선자 의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좀 하시. 아니 하시고 뭐 또 보고요. 또 우리 김명수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네, 네. 자, 김명숙 의원입니다. 보고의 건이라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8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연 단위로 하겠습니다라고 말 그대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계획을 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쭉 봤는데 따뜻한 보건, 촘촘한 관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단어가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건데 조금 이제 이렇게 쭉 자료를 훑어보면서 왜 평택시는 계속 화성시에 모든 것들이 뒤떨어지고 있을까? 안성시보다는 높은데 화성시보다는 지금 제가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사실은 관심 있게 정말 꼼꼼히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지금 그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 원인도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 4위가 자살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TF팀을 꾸려서 쭉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촘촘하게 가실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했고요. 요번에 이제 그 국가결핵 지침서가 내려왔죠. 못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국가 결핵관리 지침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좀 봤는데 평택시에도 결핵 인원이 조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나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그 전염병이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도 그 조금 관리를 요하는 부분이고 법정 전염병 중에서도 전파율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자살률이나 2위가 지금 이제 스트레스로 많이 나왔어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시민이 그만큼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거거든요. 시민 전반적으로 2위로 나올 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좀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는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TF팀을 꾸려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인하고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있어서 어떤 그 보건 진료의 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서부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건소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서부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남부나 북부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보니까 종합병원이 또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걷지 않는 거 그다음에 즐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계획을 추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소장님 그동안 저 팬데믹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그 8기 뒤에 지역 의료보험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제 7기 때와는 좀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7기
때보다 좀 개선 사항들이 있고 8기에 좀 그 사항들을 추가했다면 뭐 특이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7기 때는 이제 그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방 접종하고 이제 치매 검진율하고 이제 자살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기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위해서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보고했듯이 치매 안심제 때는 송영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갖고 그동안 이제 평택시 이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특화된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안정화 정도 되고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청소년도 상담하고 자살 이제 상담 같은 거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에서는 이제 우리가 추억의 이제 옛날 영화 들어서 그 치매 환자하고 경증 치매 환자하고 이제 60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추억의 영화를 한번 상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안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장려금도 지원하지만은 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한 산정 검사를 지금 7중에 22개 항목을 검사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드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세밀한 계획들이 우리 8기 때에는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아까 요약집 12페이지 보면은 암 검진율이 목표치가 상당히 목표치에 비해서는 높은데 22년도 11월에 34.6% 어떤 이거 좀 검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평택시가 경기도의 암 검진은 한 1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 검진은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 해고고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을 이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관 전문 이제 그 암 검진 전문 기관제를 고용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개개인한테 다 전화를 해요. 암 검진을 받으면은 이제 이러한 암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암 검진율 대상자에게는 우리가 암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유튜브나 개개인으로 전화해서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암 검진을 높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최선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평택의 건강에 또 위해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저희 그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보았다시피 이러한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굉장히 몰아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때 정신적인 그 피해나 자살률은 아마 더 많이 예측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그 보건소에서 좀 그러한 교육이나 그러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안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 장기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원도 하고 또한 아파서 장기적으로 이제 입원하신 분들이 퇴원을 하시고 난 후에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돌봄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그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간호사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좀 그거를 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분들의 그 건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에서 방문관리로 등록해서 우리가 그 의료 서비스를 질을 항상 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속한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